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미국에서 클리니컬 스태프라고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RN이라고 Registered Nurse이죠. 이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은 보면 학사를 바로 따시는 분들도 있고요. 학사를 나중에 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RN이라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또 이따가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하고 나서 1년 정도의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학사를 따시게 되는 거를 많이 봤었습니다.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 RN은 학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전혀 없고요. 다만 요즘 큰 병원들에서 학사가 있는 RN들을 요구를 하는 편이고, 또 LPN이라는 널스분들이 있는데요. 그 Licensed Practical 널스이신 분들인데요. 이분도 똑같이 RN들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세요. 이 직군들도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까지 다 할 수 있고 모든 널스의 일들을 다 하시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관리 감독 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병원이면 뭐 찰지 널스를 할 수 없다던가, 제가 다녔던 투석 회사에서는 그 찰지 널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찰지 널스를 LPN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이 달랐던 것 같고요. 이분들도 이 LPN에서 RN으로 가는 그 학교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워싱턴주에서는 그렇게 LPN에서 RN으로 바로 가는 학교를 제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있었다고 하는데 흔하지가 않고, 그만큼 LPN이 참 찾기가 힘든 직군이지 않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MA라고 있어요. MA가 Medical Assistant라는 분들인데요. 제가 외래에서 정말로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MA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Medical Assistant Certified가 있고요. 하나는 Registered가 있는데, Certified를 받으신 분들은 그 Certification 그 시험을 치시고 합격을 하시고, 그래서 훨씬 Registered MA보다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은 MAC이시고요. 정말 다 합니다. 딱 한 가지 IV 정맥 주사 외에는 모든 백신, 그러니까 뭐 근육주사 다 백신 다 하시고요. 그리고 뭐 바이탈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룸인, 그러니까 환자분이 왔을 때 왜 왔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알러지 체크, 뭐 약 먹는 거 체크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고요. 또 메디케어 웰니스 비짓이라고 저희가 또 치매 검사나 이런 것들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능력이 많고 손이 빠른 MA분을 만나면 저희 그 프로바이더들의 인생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직군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직군입니다. 마지막으로 CNA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직접 같이 일해본 적은 없어요. 만나본 적은 없는데 병원 안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주로 뭐 널싱홈이나 또는 어덜트 패밀리 홈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이, 그 의료라는 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항상 느꼈던 게, 여기저기 의뢰를 많이 보내잖아요. 뭐 협진, 의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프라이머리 선에서 일을 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뢰의 중요성을 항상 매일매일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보내는 분들이 이제 podiatrist라고 그 발에 관한 한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세요. 이 분들이 뭐 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의뢰를 많이 보내게 되고요. 의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피지컬 테라피스트입니다. 피지컬 테라피스트가 물리치료사죠. 이 분들이 정말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뭐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처음 모든 first line 트리트먼트가 피지컬 테라피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모든 관절에 관한 것들은 물리치료가 미국에서는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6주 정도는 해보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스포츠 메디슨이라던가 뭐 스테로이드 샷이라던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놀라웠던 것은 물리치료를 하고 나서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해요.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가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약속을 잡아야 되고 때로는 인슈런스 때문에 그 코페이를 내야 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페이한다는 등 뭐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물리치료 자체의 효과만큼은 관절에 관한 한, 제가 봤을 땐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약을 쓰든, 어떤 주사를 쓰든, 그것보다도 이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내는 게 당뇨 때문에 제가 가끔씩 보내는 그 의뢰가 그 영양 교육이라는 건데요. 그 뉴트리션 서비스라는 건데 그런 교육들을 이제 받으러 이제 보내게 돼요. 당뇨를 알지만 사실 당뇨에 걸리면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시거나 이렇게 실행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식단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리퍼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똑같이 그 약국의 파마시 서비스라고 해서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을 주사를 맞기 시작하는데 처음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약국 쪽으로 리퍼를 보내면은 그쪽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교육도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최근에 한번 보낸 게 뭐냐면 그 IV 인퓨전 클리닉 쪽으로 리퍼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철분 수치가 낮는데 입으로 먹는 철분을 도저히 흡수를 못하는 위장관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경우에 그 IV 테라피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 아웃페이션트 외래 쪽에 그 정맥 주사로 그 약을 맞으실 수 있게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IV 클리닉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뭐 의뢰를 보낸다 그러면 보통은 스페셜 닥터들 있잖아요. 뭐 심장내과, 뭐 뇌신경 또는 뭐 정형외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제가 의뢰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그런 쪽으로도 당연히 보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뭐 물리치료 그리고 파디아트리스트 발 닥터 그리고 뭐 스피치 테라피 그리고 뭐 뉴트리션 서비스, 파마시 서비스, 이렇게 IV 인퓨전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 그 부분에서의 그 특성화된 부분들에 이렇게 의뢰를 보내게 되면은 모든 각각의 아주 조그마한 특성화된 그 디파트먼트 그 부분에서 저 이제 프라이머리한테 다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알 수 있어서 좋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으로 치면은 이 의뢰 과정과 약속을 잡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날짜가 걸리는데요. 뭐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당장 나는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넣으면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그 보험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보험에서 오케이 우리가 이거를 승인을 하겠다 하고 승인한 다음에 대신 너희가 우리랑 인네트워크에 있는 이 스페셜티에 이 병원의 스페셜티 어디를 가라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때가 되면 환자분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으시고요. 대부분의 경우 약속을 잡으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빠요. 사실 그게 저는 큰 단점이라서 그 빨리빨리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답답해서 많이 답답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막 뇌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에 또는 뭐 정신과 이쪽으로도 많이 의뢰를 보내는데 그 외에도 제가 의뢰를 많이 보내게 되는 다른 분야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효과를 많이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이 다 있구나 다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게 되는구나 해서 참 보람되고 또 신기하고 매일 배워가면서도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리니컬 스태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로 협진 의뢰를 보내게 되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스페셜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